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Chapter 6, Personality Factor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우리가 그 Chapter 6, 152 페이지 보시면 그 첫 번째 문구가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Chapter 4 and 5 dealt with two facets of cognitive domain of language learning, human language process in general, and cognitive variation in learning styles and strategy.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style and strategy, 그리고 그 전에 공부했던 그 human learning part, 그 부분은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언어 습득 과정에 있어서 나타나는 그 커그니티브적인 측면들, 그쪽 부분을 공부하기 위해서 다뤘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cognitive domain of language learning으로 human learning process와 그리고 그 cognitive variation인 learning style과 learning strategy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팩터들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챕터 3가에서는 우리가 에이지 팩터도 살펴봤었죠. 그래서 언어를 습득하는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이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 모든 인간이 똑같이 경험을 하는 그 언어 습득 과정을 어떤 요소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크게 다뤘던 내용들이 에이지가 있었고, 또 우리 cognitive factor로서 이제 style and strategy도 다뤘었고요. 오늘은 affective한 측면을 다룰 거예요. 그래서 크게 affective domain이라고 한다면 affective domain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제 첫 번째 intrinsic한 측면으로 personality가 있고, 또 extrinsic한 측면으로 social cultural factor가 있어요. 그래서 chapter 6는 personality factor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다음 시간에는 social cultural factor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affect라고 하는 말은 쉽게 얘기해서 emotion 또는 feeling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affective domain 하면은 우리 정서적인 측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cognitive domain 하면은 우리 인지적인 측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ffective라는 것은, affect라고 하는 것은 emotion 또는 feeling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affective domain은 인간 행위에서 늘상 있는 거죠. 그렇죠? 항상 스테이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강의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는 순간에도 그렇고, 모든 우리의 그 휴먼 비헤이비어에서 이렇게 잠재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이모셔널 사이드인데, 그것이 바로 affective domain이라는 거예요. 그 affectivity에 영향을 미치는 그 intrinsic한 사이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personality예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죠. 그렇죠? 인성에 따라서 어떻게 그 human behavior가 좀 달라질 수 있고요. 또 하나 social cultural variable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학습할 내용이 이 social cultural variable을 살펴볼 거고요. 오늘 이제 공부할 내용은 personality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예요. 근데 affective domain이라는 것은 사실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내가 감정이 지금 별로 좋지 않아도 감정이 좋은 상태처럼 보이게 내가 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affective domain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scientifically define하고 describe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affectivity에 영향을 미치는 variable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는 외향적인 성격이야 라는 어떤 extrovert한 나의 그 personality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나는 굉장히 motivation이 높을 수도 있고 motivation이 낮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affectivity에 영향을 미치는 variable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지만 그 몇 가지만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인간의 행위에서, human behavior에서 아주 가장 만연하는 것이 바로 self-esteem이에요. self-esteem이라는 것은 자존감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self-esteem이라는 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 자신에 대한 value를 높이 평가할 때 우리 self-esteem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self-esteem이 낮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남이 나를 평가한다보다도 내가 내 스스로를 평가했을 때 value가 낮다라고 평가를 할 때 self-esteem이 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self-esteem은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어떤 affective domain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제가 강의를 설명을 드리는데 이 챕터에서도 보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affective factor 해서 가장 먼저 나오는 변인으로서 self-esteem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self-esteem은 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believe in yourself.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믿고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가치를 자꾸 높이 평가를 해야만이 self-esteem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거는 personal judgment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에 대한 judgment냐면 the worthiness that is expressed in the attitude that individual hold toward themselves. 자기 자신을 향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태도에 있어서 나타나는 가치에 대한 개인적 판단을 우리는 self-esteem이라고 해요. 이 self-esteem은 어떻게 나오냐? accumulation of experience of themselves.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가 경험을 하는 거야. 언어 습득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언어를 배울 때도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저렇게 공부하고 하면서 스스로 experience가 쌓아지겠죠. 이런 익스피리언스 쌓아지면서 나는 왜 이렇게 3시간 동안 공부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면서 자기의 worthiness를 낮추게 되면 self-esteem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가 공부를 하면서 3시간 동안 보면 어머 3시간 동안 했는데 내가 이만큼이나 하네 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스스로 경험을 하고 하면서 self-esteem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 self-esteem은 어떻게 accumulation of experience with others. 다른 사람하고 계속 경험하면서 이 self-esteem이 높아질 수가 있고 낮아질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랑 계속 부딪혀 익스피리언스를 해. 수업 시간에 공부해. 그런데 선생님이 계속 잘한다 칭찬해줘요. 그러면 자기의 셀프에스팀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거예요. 선생님을 계속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이 계속 구박만 해요. 그러면 셀프에스팀은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어린아이들은 이 셀프에스팀이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셀프에스팀이 완전히 확립되기 전에 셀프에스팀이 이렇게 발전되는 상태에서 experience가 네거티브하면 셀프에스팀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근데 이런 experience with themselves, experience with others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포지티브한 피드백을 받고 포지티브한 익스피리언스를 계속해요.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한 self-esteem은 높아질 거예요. 그리고 이런 self-esteem은 보통 verbal report, 말로써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통해서 self-esteem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또 expressive behavior, 선생님이 이제 도장을 찍어준다든지 별표를 붙여준다든지 you're the star 하고 star 이런 스티커를 붙여준다든지 어떤 expressive한 표현을 해주는 어떤 behavior로서 self-esteem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겠다. 오케이? 그래서 이 self-esteem은 우리가 언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또 언어 습득뿐만이 아니라 어떤 것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부분을 여러분들 꼭 아시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가치, 자기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좀 항상 늘 높이 좀 평가를 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셀프-에스팀은요, 크게 이제 세 종류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general self-esteem이 있고요. 두 번째는 situational 또는 specific self-esteem이라고 하고, 세 번째는 task self-esteem이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esteem이
높을 수가 있고 낮을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에 대해 praise를 하고 높이 평가하고 굉장히 그 스테이블한 상태에서 자기 자존감을 얘기할 때 우리는 global self-esteem 또는 general self-esteem이라고 해요. 나는 자존감이 꽤 높아. 자존감이 꽤 높아서 나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높이 해요. 그래서 난 뭐든지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나의 셀프-에스팀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내가 갑자기 모르는 사람을 만났어. 갑자기 내가 처음 배우는 학문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그렇다면 그 시츄에이션에서 난 할 수 있어라는 글로벌 셀프-에스팀을 가지고 들어갔더라도 그 시츄에이션에서는 약간 위축이 되는 그 이스템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디그리 자체가 이런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셀프-에스팀은 좀 may vary,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더 나아가서 task self-esteem은 뭐냐면 과업에 대한 self-esteem이에요. 예를 들면 난 언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이제 처음 프렌치를 배우게 됐어요. 코리안 잘하고 English 잘하는데 프렌치를 배우게 됐어. 그러면 그 situation 자체에 대해서 나는 another foreign language I'm so confident 해. 그래서 그 상황도 시츄에이션도 나는 컨피던트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프렌치 문법을 보니 막 이게 그 성에 따라 다르네. 젠더에 따라 다르네. 이런 그 그라마가 내가 굉장히 약해요. English 그라마가 굉장히 약해. 프렌치 그라마는 더 복잡하네. 그러면 나는 스피킹은 좀 자신 있는데 그라마는 좀 어렵겠다. 그래서 태스크에 따라서 스피킹 클래스에서 나의 셀프-에스팀 높아. 그런데 그래머 클래스에 가서는 굉장히 나의 셀프-에스팀이 낮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츄에이션에 따라서 셀프-에스팀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떤 과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그 태스크냐에 따라서 그룹 디스커션 할 때는 나는 굉장히 comfortable 해. 그런데 individual presentation. I'm so nervous. I'm so nervous. 이럴 때 막 self-esteem 나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 presentation에 대한. 그럴 때는 그 과업에 대한 self-esteem이 낮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self-esteem은 크게 그냥 이 사람은 self-esteem이 높다 낮다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self-esteem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타스크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따라서 그 학습을 시키는 사람으로서는 티칭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self-esteem이 늘상 그렇게 낮은 것인지 아니면 이 시츄에이션에서 낮은 것인지 아니면 이 타스크에서 낮은 것인지를 잘 파악해서 태스크에 변화를 주고 시츄에이션을 변화를 줘서 self-esteem을 계속 긍정적으로 향상시키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사의 역할이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반적으로 self-esteem은 second language acquisition에서 굉장히 positive한 relationship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 self-esteem이 높으면 second language acquisition의 success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이게 굉장히 일반적이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질문할 수가 있어. Does a high self-esteem cause language success? Or does language success cause high self-esteem?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친구가 self-esteem이 높아서 자존감이 높아서 언어 학습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하는 것일까? 아니면 언어를 학습하는 거 있어서 성공을 하다 보니 self-esteem이 생긴 것일까? 이 두 가지에 대한 관계는 아직도 명료하게 define은 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 둘 간의 관계는 굉장히 높아. 그렇다면 내가 지금 language success를 도달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language success 하는 과정에 있어서 self-esteem을 최대한 높이는 방법이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affective domain으로서는 attribution과 self-efficacy를 살펴볼 건데요. attribution이라고 하는 것은 탓하는 거죠. 무엇을 이렇게 어떤 내가 이렇게 된 것의 원인은 이것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거를 우리는 attribution이라고 해요. 근데 attribution theory라고 나왔는데 이 attribution theory라고 하는 것은 이 탓을 이 attribution을 internal에 놓느냐, external에 놓느냐에 따라서 self-efficacy의 그 level 자체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attribution이라는 것은 attribution theory는 focus on how people explain the cause of their own success and failure. 그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해서 성공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실패하는 것에 대한 원인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에 초점을 두는 것을 우리는 attribution theory라고 하는데 internal한 팩터에 attribution을 돌리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걸 성공을 했어. 내가 시험을 잘 봤어. 그러면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이야. 나는 원래 영어를 좀 잘했기 때문이야. 라는 나의 ability 또는 나의 effort에 그 탓을 돌리는 것을 internal factor에 돌리는 것이라고 하고요. external factor라는 것은 내가 시험을 좀 못 봤어. 시험을 좀 못 봤다 그러자. 시험을 못 봤는데, 이거는 내가 좀 공부를 좀 열심히 안 했고, 또 내가 좀 영어를 잘 못해서 그래, 라고 했다면 그 친구는 internal factor의 원인을 돌린 거야, attribution을. 그쵸? 그런데 시험을 못 본 것을, 세상에,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웠어. 우리 교과서에서 나온다 그랬는데,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웠어. 나는, 진짜 운이 없어. 왜 시험만 볼 때만 되면 꼭 아픈 거야. 그죠? 그래서 task difficulty나 luck으로 돌리는 사람들은 external factor로 돌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attribution을 internal에 돌리느냐, external에 돌리느냐에 따라서 self-efficacy의 level 자체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self-efficacy라는 것은 내가 어떤 그 과업을 수행할 수 있을 거다라고 에 대한 그 capability.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self-efficacy라고 하는 그 자기 효능감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한 효과적으로 이거를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라는 느낌, feeling, 이 capability에 대한 feeling을 우리는 self-efficacy라고 해요. 그래서 high self-efficacy를 가진 사람들은 보통 internal factor의 attribution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보통 low self-efficacy를 가진 사람들은 external factor로 attribution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attribution theory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탓을 돌릴 때 internal로 돌리느냐, external로 돌리느냐에 따라서 자기 효능감에 따라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자기 효능감이 높은 친구들은 ability나 effort의 탓을 돌리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학생들이 self-efficacy의 레벨을 높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계속 자기 러그로만 돌리고 타스크의 difficulty만 돌린다면 뭐 실력이 향상 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internal factor로 돌릴 수 있도록 self-efficacy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사는 도와주는 게 중요하겠다. 또 다른 그 affective domain으로는 willingness to communicate이라는 게 있어요. willingness to communicate는 의사소통을 하려는 의지야. 그치? willingness, 의지, to communicate. 의사소통을 하려는. 그래서 그 WTC가 높을수록 우리가 언어 학습에 있어서 훨씬 더 그 affective domain 자체가 그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willingness to communicate를 정의를 하면 given the choice가 주어졌을 때 communicating을 계속 하려는 또는 계속하지 않으려는 어떤 성향 이런 거를 우리는
willingness to communicat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WTC가 높은 사람들은 보통 커뮤니케이션을 initiate를 하죠. 그죠? 그 대화를 할 때 보통 대화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WTC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언어 학습에 있어서는요. language acquisition에 있어서 language learning에 있어서 WTC가 높은 사람일수록 언어 학습에 대한 성공률이 높다라고 딱 결론 짓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지금 충분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확신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것보다 더 많은 그 팩터들이 영향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willingness to communicate에 영향을 미치고 또 커뮤니케이션에 successful하게 할 수 있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는 보통 motivation, 그 사람의 그 personality, 그 다음에 intergroup climate, 그 환경, 내가 그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는 그런 그룹 안에서의 환경, 그 다음에 self-confidence, 이런 것들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특징으로는 inhibition이라는 게 있어요. 이 inhibition은 all human beings in their understanding of themselves build a set of defense to protect the ego. 보통 모든 사람들은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 자신의 에고를 프로텍트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쵸? 여러분들 왜 흔히 그냥 쉽게 얘기해서 자존심 상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존심 상하게 내가 왜 그런 말을 해야 돼? 내가 왜 내가 그런 행동을 해야 돼? 싫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면 나의 에고를 보호하려는 거야. 내가 어떤 그런 말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 말을 했을 때 나한테 돌아오는 리스폰스가 분명히 좋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니비션이라는 것은 나의 에고를 보호하기 위해서 디펜스를 하는 거야. 내가 쉽게 얘기해서 언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 테이킹을 해줘야 돼요. willingness to communicate를 해야 돼. 내가 커뮤니케이션을 시작을 하고 내가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내가 그런 experience 많이 해야 되는데 내가 굳이 왜 커뮤니케이션을 initiate 할 필요가 있어? 내가 initiate 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response 안 하면 어떡해? 싫어. 그 말은 나의 에고, 내가 가지고 있는 strong ego에 대해서 상처받기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말을 걸었는데 나한테 리스폰스가 별로 긍정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의 에고가 그닥 대우를 못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늘 나의 에고를 보호하고자 하는 디펜스를 자꾸만 세우는 것을 우리는 이니비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언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이니비션이 높으면 어떻겠어요? 리스크 테이킹 잘 안 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려는 어떤 willingness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willingness가 높은 사람들은 내가 그런 리스폰스를 받더라도 또 한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이니비션이 높은 사람들은 그런 시도조차 잘 안 하기 때문에 보통 이니비션이 높은 사람들은 언어 습득을 하는 어떤 기간이 좀 더 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니비션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willingness to communicate를 높이는 것이 언어 습득을 하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보통 second language를 학습을 하게 되면은요,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identity conflict이에요. identity conflict. 왜냐면 second language를 학습할 때는 이미 보통 first language 에고가 완성된 시기가 많거든요. 그쵸?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중학교 때 공부 시작했다, 고등학교 때 시작했다, 대학교 와서 영어 공부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한국어를 능숙하게 하고 한국어에 대한 코리안으로서의 아이덴티티가 있고 코리안 랭귀지를 하게 되니까 코리안 랭귀지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그게 랭귀지 에고예요. 이런 랭귀지 에고를 가지고 있는데 또 다른 랭귀지를 학습을 하게 돼. 그러면 세컨드 랭귀지를 학습을 하게 돼. 그러면 세컨드 랭귀지 에고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second language 에고가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되면 second language 에고가 first language를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막 한국인이 막 미국인처럼 행동하고 한국인이 막 그 좀 한국 사람 같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사람들은 그 second language 에고가 더 강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런 identity conflict, ego conflict이 일어나는 게 당연하고요. second language와 first language ego 간에 conflict이 생기는데 first language ego 자체가 굉장히 strong해. first language ego가 너무나 strong하면요. second language ego가 어떻게 해요? 못 들어와. 그지? second language ego가 맨날 져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inhibition이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first language ego가 너무나 강해서요. second language ego가 들어올 틈이 없는 거야. 아, 이거 틀렸어. 너 이거 틀렸어. 응? 그래서 inhibition이 높다 보니까 second language ego랑 first language ego랑 conflict에서 second language ego가 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inhibition은 높아져요. 근데 우리 성공적인 언어 습득을 하려면 어때야 돼? inhibition이 낮아져야 돼요. 그죠? 그러려면 language ego를 adapt를 해야 돼. 그래서 adaptive language ego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second language를 좀 adapting을 해줘야지만이 inhibition이 낮아지고 willingness 높아지고 언어 습득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inhibition을 낮출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러가 이제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우리 여러분들 술 마시는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술 마시면 어때요? 알코올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야? 마음을 되게 릴렉스를 하잖아요. 릴렉스를 시켜주잖아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속에 있는 얘기도 뭐 취중진담이라고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굉장히 힘든 상황일 때도 술을 마시게 되면은 몸이 릴렉스가 되고 정신적으로도 릴렉스가 돼서 내가 상대한테 좀 편하게 되고 상대한테 하고 싶은 얘기도 하게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사실 이거가 어떤 실험을 했냐면 술을 먹고 그 커뮤니케이션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보통 그 스피킹 프로피션시보다 술을 마시고 알코올이 들어간 상태에서 훨씬 더 프로피션시가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편하게 얘기를 하니까. 또 밸리움이라고 신경 안정제라는 안정제 약이 드러그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이런 신경 안정제 우리나라로 치면 뭐 정신면이나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신경 안정제를 먹고 난 다음에 어떤 그 리스닝 평가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스피킹에 대한 거 어떤 그런 프로덕션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신경 안정제나 알코올이나 우리의 이니비션을 낮춰주게 되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에고 컨플릭에 있어서 세컨드 랭귀지를 좀 어댑팅을 하게 되고 훨씬 더 이니비션이 낮아지고 따라서 결과가 좋아질 수가 있겠더라. 근데 우리 선생님이 뭐 학생들 술 먹이고 뭐 언어 가르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토대로 어떤 노력을 해줘야 되냐면 최대한 이니비션을 낮춰주는 방법을 고안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foreign language 클래스에서는 중요한 거는 이니비션을 낮춰줘서 affective domain을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2차 시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